야, 너 밥 안 먹어? 너 큰일 나. 너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떡하려고? 너 지금 울 시간이 어디서 빨리 공부해. 그래서 이 애가 나 진짜 엄마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100점을 딱 가져갑니다. 그럼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다른 과목도 올백 맞으면 좋겠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인정받는 거에 목숨을 건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심리상담을 가르치고 있는 권진숙 교수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성인들을 성인 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성인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의 아픈 성장의 그 과정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로서 충분한 욕구를 해결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어린이로서의 욕구를 충족받고 싶은 그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어요. 이런 어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 가족에게 온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나 저 장난감 갖고 싶어. 그럴 때 보통 부모들이 너 그 장난감 갖고 싶구나. 엄마가 사줄게. 뭐 언제 사줄까? 이런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엄마 나 장난감 갖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부모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가 지금 장난감을 사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분노로 표현한다든가 아이를 나무란다든가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부모에게 표현을 하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배우는 게 뭐가 될까요? 나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감정을 숨겨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어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들이 아이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역할을 부여하게 되고 이 아이는 그 역할을 부여받게 돼요.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희생양. 그래서 이 희생양의 역할을 부여받은 아이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얘는 희생하는 애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가 바로 영웅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을 빛내는 딱 한 사람이 바로 너잖아. 네가 우리 집의 영웅 역할을 해줘야 돼.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인데 어떤 자녀 하나만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든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든가 그런 캐릭터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대리 배우자의 역할을 맡는 친구들이 있어요. 살면서 계속 어떤 자녀에게 다른 배우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네가 애기 좀 봐. 엄마가 없으니까 네가 뭐 좀 해라.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어떤 아이에게 계속 맡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고자 하는 역할은 바로 말 없는 아이예요. 말 없는 아이는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순하니까 손이 가지 않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말 없는 아이가 착하고 순한 아이가 아니라 살짝 비정상적인 아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유난히 말을 안 한다. 그럼 조금 이상한 걸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 애는 조용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감정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정을 자꾸 숨겨요. 두 번째 연기를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표현을 못하고 자꾸 연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음속에 감정을 꾹꾹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내가 너무 우울할 때 터트리고 싶거나 이게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 조절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억누르는 감정이 뭐냐면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로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행동으로 자기 수치심을 막아야 되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 자기한테 억울한 일을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는 일이 생겨도 늘상 집에서 그런 일을 당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줘야지 그 학대적인 관계를 성인이 되어서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인으로 자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인생을 굉장히 즐기지 못하고 늘 강박적으로 불안에 쩔어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일 났어. 이런 게 주요 메시지예요. 야, 너 밥 안 먹어? 너 큰일 나. 너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떡하려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삶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중심 감정이 공포감,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나는 아이는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굉장히 낮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너 명문대 안 가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 애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집중하겠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의 감정 표현을 막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애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아유 힘들었어, 아유 울었어. 감정을 맞춰주고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와 내가 지금 저 감정을 받아주면 저 애가 더 울겠구나, 저 애가 못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 지금 울 시간이 어디서 빨리 공부해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감정보다는 빨리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공과 성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어떤 애가 대학 준비를 하는 모의고사를 잘 못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나 이번에 모의고사 망쳤어. 이럴 때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모의고사를 망쳤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내가 그 문제 왜 틀렸을까? 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혼탁한 마음을 애가 빨리 딛고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감정 표현하는 걸 막고 빨리 일어나서 걸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좋은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부모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more,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해질 수 있어. 이 메시지가 평생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애가 80점을 맞았어요. 엄마 나 80점이야. 그러면 85점 맞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가 열심히 85점을 맞아요. 엄마 나 85점이야. 그러면 90점 맞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애가 나 진짜 엄마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래서 100점을 딱 가져갑니다. 그럼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다른 과목도 올백 맞으면 좋겠다. 완벽주의 부모들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놓치는 게 있어. 그 자녀들의 눈망울에 있는 그 슬픔을 잘 보지 못하세요. 얘가 시험을 못 봐서 속상했구나 하고 그 순간에 머물러 있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지원, 감정적인 안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최고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행동이 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성인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수용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감정을 굉장히 잘 들어주세요. 기분 좋은 날 아유 그랬어 하고 우쭈쭈 해주시는데 본인이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아이한테 엄청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아이가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가 야 엄마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감정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이 아이는 감정 노동을 하는 로봇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과 또 부모님은 자녀들과 한번 솔직한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실 때 내가 우리 아이와 놀이터에 가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키운다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학교를 가든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하든 우리 아이가 지금 놀이터에 간다. 자기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는데 우리는 아이가 다치지 않게 안전기지 역할을 해준다 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아유 우리 애 시소 잘 타네, 그네 잘 타네 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가 어른으로서 책임지고 아이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고 아이는 이 세상이 놀이터구나, 내가 탐색하고 놀아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기회를 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게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아이들을 자존감 높게 키워보는 방식을 제가 등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등대 같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더 성인이 된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어린아이 때처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부모처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게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은 네가 행복한 게 진짜 좋은 거야. 네가 진짜 뭘 원하니? 너가 가장 행복한 최고의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해서 객관식을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내적 동기라고 하는데요.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애들한테 게임을 하지 말아라 해도 너무 재밌으니까 밤새서 하잖아요. 그쵸?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보지 마라 해도 유럽 축구 항상 새벽에 하잖아요. 그쵸? 재밌으니까 그거 보고도 밤새서 회사 가는 거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최고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엄마 나 진짜 공부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내적 동기를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엄마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우리 집에 온 거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 엄마 아빠가 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그동안 잘못하셨던 거 많이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중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른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랑 관계를 많이 해보지 않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른들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인간관계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어른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좋고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받고 싶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 욕구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사랑을 충분히 주고 내가 자존감이 높고 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내가 실패를 하든 별로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인정받는 거에 목숨을 건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은 우리가 결국 부모로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다고 해요. 과연 몇 %가 미국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80% 이상이 엮이는 가정이라고 리포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80% 이상이라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트라우마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부모가 많지 않았고요. 그런 부모가 저희를 키우셨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도 완벽한 부모들이 키운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완벽한 부모가 키운 세대가 아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하며 살게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지만 생각해보면 참 저도 결핍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우리 애한테 똑같이 하고 있네?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가 뭐였지?
내가 진짜로 부모한테 받고 싶었던 사랑이 뭐였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받았던 상처를 저는 제가 바라보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나는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인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나는 어떤 단점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었더니 정답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아이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은 부모가 탄생한 그 다음 세대의 가족이기 때문에 좌충우돌 하고 살죠.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로서의 가정의 모습을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변화를 어렵지만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씩 노력하신다면 좀 더 회복된 가정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성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특징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놀이를 하는 것보다 계속 계획을 해요. 두 번째는 내가 부모를 돌봐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에서 자신이 두려움을 경험할 때 그걸 혼자서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어른인가 애인가가 잘 마음속에서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고통에 갇혀 있어서 계속해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부모에게 너무 의존돼 있거나 아니면 부모에게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좀 굉장히 양단적인, 양극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너무너무 인정받는 거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인정받아야 산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성인 아이의 특징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내가 뭘 잃어버렸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내가 기억하는 게 전부인지, 혹시 좀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근데 어릴 때 상처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잘 못 떠올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여러분의 눈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하루에 4-5시간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돈을 쓰고 나에게 시간을 쓰고 나를 좀 사랑하는 시선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시선으로 나를 좀 바라보시고 사셔라. 잘 웃고 잘 울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평생 애어른으로 사지 마시고 이제 어린 시절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셔서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른들이 유독 어떤 것에 집착을 하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습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지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해서 이제 남은 인생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라고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